경로당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살살 흘러들었다. 보리차 향이 은근하게 퍼졌고 장기판 위의 말들은 낮잠을 자듯 멈춰 서 있었다. 둥그렇게 앉은 6명의 어르신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박 노인은 신문을 반쯤 접어들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곱씹고 있었다. 이 할머니는 뜨개질 실뭉치를 손바닥에 굴리며 바늘을 꾹꾹 찔렀다. 김 노인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손주 사진을 보여줄 타이밍을 재고 있었고 최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컵을 툭툭 건드리며 기침만 했다. 누구도 먼저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용함이 오래가진 않으리란 걸 모두가 알았다. 아이고, 밤이 길더라. 최 할아버지가 먼저 던졌다. 날씨 얘기처럼 무해한 듯 포장된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묘한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 사각방 노인의 신문이 접히는 소리가 났다. 밤이 길면 보리차가 약이지. 이 할머니가 능글맞게 대꾸했다. 뜨개질 바늘이 허공에서 잠깐 흔들렸다. 보리차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지. 박 노인이 신문 가장자리를 탁탁 두드렸다. 곧바로 주변에서 피식 웃음이 터졌다. 경로당 회장 문 할머니가 크게 기침을 했다. 자, 또 그 얘기 시작인가. 모두의 어깨가 움찔했다. 굳이 단어로 올리지 않아도 다 아는 그거였다. 바이올린의 숨은 현처럼 건드리면 공기가 즉시 울렁거리는 금지어. 문 할머니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오늘은 평화롭게 지내기로 했잖아요. 장기 말들도 이제 막 쉬어 들어갔는데. 그러나 쉬어야 하는 건 장기말뿐이 아니었다. 모두의 입이 간지러웠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온 뒤에야 진짜가 된다. 밤이라는 한마디에 누군가의 눈썹은 들리고 누군가의 뺨은 붉어졌다. 이를테면 이 할머니의 뜨개질은 조금 더 빨라졌고 김 노인의 스크롤은 조금 더 느려졌다. 아니 사실은 김 노인이 눈치를 보며 시작했다.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기계가 있는데 말이오. 작고 귀엽게 생겼는데 버튼이 2개야. 강하게 부드럽게. 그걸 저녁마다 켜면 안마기. 문 할머니가 번개처럼 외쳤다. 응, 그거다. 그 어깨와 허리를 풀어주는 그 기계. 얼굴은 정색이었지만 눈동자는 웃고 있었다. 그렇지 안마기. 김 노인이 민망한 듯 컵을 2번 두드렸다. 근데 그게 말이오. 소리가 좀 윙하고 나는데 이웃집 개가 그때마다 멍멍 짖는단 말이야. 윙멍멍 서로 대화라도 하는 것 같아서. 박 노인은 신문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삼켰다. 이 할머니도 윙 소리를 따라하며 어깨를 들썩였다. 최 할아버지는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니 밤이 길지. 그의 웃음은 얇은 종이처럼 찢겨나가며 여기저기 번졌다. 문 할머니가 손뼉을 2번 쳐 정리하려 했다. 그만 금지어 근처야. 다들 선긋기. 그러나 선은 모래 위에 그어놓은 것 같아서 금세 바람에 지워졌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손수레를 밀고 들어온 이는 미스고라 불리는 고 여사였다. 화려한 분홍빛 화장, 목에 두른 붉은 스카프, 낮은 굽이지만 경쾌한 걸음. 어머나, 다들 모여있네? 내가 좋은 거 갖고 왔지. 고 여사가 손수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뚜껑이 열리자 요상한 모양의 도구들이 반짝거렸다. 이게 뭔데? 최 할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떴다. 요새 유행하는 홈케어 소도구 세트. 말이 좋아 홈케어지. 그냥 집에서 건강 챙기는 거라니까. 건강이라는 단어를 유독 또렷하게 발음하는 고 여사의 인매에 모두 실수를 섞었다. 이건 목 뒤를 누르는 거. 이건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혀를 풀어주는 거. 이건 허리 아니. 자세 교정하는 거. 고 여사는 단어를 조심스레 골랐다. 중요한 단어를 베어내고 남긴 건 애매함과 웃음뿐이었다. 가격은? 돈 얘기하면 정 떨어지지. 건강엔 숫자가 필요 없어. 고 여사가 손사래를 쳤다. 대신 이번 주 저녁 조용할 때 실습이나 해볼까? 문 할머니가 볼펜으로 테이블을 툭툭 쳤다. 실습이라 어디에서? 여기서. 고 여사가 주저없이 답했다. 문 닫고 조명 낮추고 음악도 잔잔하게 틀고
어깨부터 허리까지 쫙. 짝은 금지. 문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조명 낮추기도 금지. 음악은 보리차 끓는 소리로 만져. 그럼에도 얼굴 위로 호기심이 삐죽 솟았다. 여름 들깨처럼 봉긋해지는 궁금증. 이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나는 좋네. 실습이라면야 어깨도 풀리고 마음도 풀리고. 마음은 왜 풀어? 최할아버지가 씩 웃었다. 어깨만 풀다가 마음이 먼저 풀리면 그게 순서지. 그녀의 말에 모두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등 뒤로 청춘의 그림자가 스르륵 지나가는 듯했다. 저녁 경로당은 평소보다 일찍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문은 닫히고 커튼이 반쯤 내려왔다. 고 여사의 도구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문할머니는 정색했지만 보리차 주전자를 가운데에 두고 물 끓는 소리빗소리 새소리를 틀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분위기라고 불렀다. 어깨부터 더. 고 여사가 시범을 보였다. 천천히 부드럽게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세요. 모두가 따라했다. 어깨가 내려가고 숨이 깊어졌다. 그때 박 노인이 도구를 거꾸로 잡고 중얼거렸다. 이게 더 세네. 거꾸로 잡으면 위험해. 최할아버지가 받아쳤다. 말의 뉘앙스가 삐딱하게 날아가 모두의 웃음을 터뜨렸다. 허리는 조심. 특히 손놀림은 천천히. 고 여사가 정색했다. 손놀림이라는 단어가 공기에 오래 맴돌았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모두의 눈가엔 웃음이 번졌다. 문할머니가 차를 따르려 주전자를 열었을 때 윙 소리가 여전히 잦아들지 않았다. 누군가 스위치를 끄지 않은 것이다. 그 소리는 묘하게 부드럽고 서정적이었다. 킥, 웃음이 연쇄적으로 번졌다. 그날 실습은 엉뚱한 결론으로 끝났다. 연애, 재혼, 극장 뒷자리에서 처음 손잡던 추억까지 단어 하나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같은 풍경을 떠올렸다. 어둑한 조명, 둔탁한 심장박동, 엉키는 숨. 문할머니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가 있었지. 다들 잘 숨겨놨던 거야. 다음 날 경로당은 유난히 시끌벅적했다. 박 노인은 신문을 접어 옆에 두고 이따금 입가를 실룩거렸다. 이 할머니는 새 립스틱을 꺼내 바르며 색을 비교했고 김 노인은 가족 단톡에 경로당 건강 실습 사진을 올리려다 혼자 빵 터졌다. 사진에는 도구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인 테이블과 보리차 주전자, 그리고 프레임 밖으로 빠져나가는 손이 찍혀 있었다. 점심 무렵 고 여사가 다시 손수레를 밀고 들어왔다. 오늘은 2탄 표정 연습. 표정이 왜? 최할아버지가 물었다. 어제 보니까 어깨는 풀리는데 얼굴은 굳어 있더라고. 표정이 풀려야 마음도 풀리는 법이지. 고 여사가 거울을 테이블에 놓았다. 먼저 놀란 표정. 모두가 아 하고 눈을 크게 떴다. 다음은 민망한 표정. 눈을 피하고 입술을 오므리고 볼을 긁었다. 마지막 들켜도 괜찮은 표정. 그 순간 경로당은 난리가 났다. 눈꼬리가 내려가고 빙긋 혹은 능청. 누군가는 모범적으로, 누군가는 너무 잘해서 의심스러웠다. 문할머니마저 허리를 잡고 의자에 기대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동네 교회 권사님이 고개를 내밀었다. 어머나, 다들 즐거워 보이네. 무슨 모임이에요? 모두가 굳었다. 고 여사가 빠르게 대답했다. 건강 증진 표정 스트레칭 바.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거 하시네요. 얼굴, 근육도 중요해요. 아자, 문이 닫히자마자 경로당은 폭소로 흔들렸다. 해가 기울 즈음 장기판 옆에서 문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사실 나 아직도 연애하고 싶어. 모두가 눈을 깜빡였다. 사람 마음이란 게 나이 먹는다고 덜 뛰는 게 아니더라고. 대신 뛰는 법을 잊는 것뿐이지. 고 여사가 즉시 받아쳤다. 그럼 다시 배워야죠. 뭘로? 최할아버지가 물었다. 고 여사는 붉은 스카프를 꺼내 흔들었다.
진호는 간단해야 해. 다음 모임에 이걸 목에 하고 오면 마음이 있다는 뜻. 다음 주 정말로 3명이 붉은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났다. 고 여사, 박 노인, 그리고 문 할머니였다. 문 할머니는 태연히 차를 따랐다. 색이 예쁘네. 포도주빛처럼. 박 노인은 신문을 얼굴 앞으로 더 크게 펼쳤다. 귀끝은 붉었다. 그날은 유난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오래전 놓친 편지, 더 미루지 않기로 한 산책 약속, 자기만의 음악. 노골적인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모든 게 다 들렸다. 숨, 눈빛, 기척. 금지어는 여전히 금지였지만 모두는 서로의 경계를 발끝으로 건드릴 줄 알게 되었다. 밤이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 문 할머니가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스카프? 다음엔 색을 바꿔볼까? 복숭아색, 바람색, 혹은 심장색. 고 여사가 웃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웃음은 남아있었다. 별빛이 창문에 비치고 커튼 뒤로 작은 스카프 모양이 실루엣처럼 걸려 있었다. 며칠 후 동네 카페. 문 할머니와 박 노인이 마주 앉았다. 커피가 식어갔고 창밖에서는 자전거 바퀴가 바람을 밀었다. 어떤 색이 좋을까요? 무슨 색? 다음 스카프. 잠시 머뭇거리다 박 노인이 답했다. 심장색. 그리고 부끄럽게 웃었다. 그게 제일 보이나? 잘 보여요. 문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웃었다. 멀리서도. 그 뒤로 경로당은 조금 더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엔 더 많은 웃음이, 더 깊은 눈빛이 있었다. 금지어는 여전히 입에 오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마음의 속도라는 것을. 너무 빠르면 부딪히고 너무 느리면 엇갈린다. 숨과 숨 사이의 미묘한 타이밍이 서로를 건드릴 때 그만큼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법이었다. 밤이 다시 길어지던 어느 날 최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상하지. 예전보다 밤이 덜 외로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로당의 금지어 리스트는 끝내 벽에 붙지 못했다. 누가 적자고 하면 누군가는 웃으며 굳이? 라고 했다. 대신 마음속에 규칙이 생겼다. 선을 지키되 즐거움은 숨기지 말 것.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재주를 잃지 말 것. 그리고 가끔은 들켜도 괜찮은 표정을 연습할 것. 그날 밤 불 꺼진 경로당 창문 위로 별빛이 살짝 비쳤다. 내일이 오면 또 둥그렇게 앉아 뜨개질을 하고 신문을 접고 보리차를 따르고 장기판을 펼 것이다. 그러다 누군가가 무심코 말하겠지. 아이고, 밤이 길더라. 그러면 모두가 웃으며 대답할 것이다. 길면 길수록 좋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